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진단과 치료의 알파와 오메가인 혈압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중에도 혈압은 계속 변합니다. 낮에 진료실에 들어서 측정한 혈압이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일상적인 활동이나 운동에 따라서 혈압은 계속 달라지게 되고 저녁 시간에 집에서 편안한 상황에서 잰 가정 혈압은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동안 잘 때는 혈압이 더 낮아져서 디핑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모닝 서지가 나타나게 되어 아침 기상 시에 혈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아침 고혈압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화가 되고 혈압 변동성이 큰 사람들은 심뇌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발생 위험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중에도 혈압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과 치료를 위한 혈압 측정은 표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혈압 측정 전 최소 5분 동안 안정하며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하고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흡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해서는 안 되고 1, 2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하고 커프 내 공기주머니 길이는 위팔둘레의 80% 이상을 감을 수 있고 너비는 위팔둘레의 40%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서 팔 둘레, 팔 크기에 따른 커프도 달라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팔을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커프 아래에서 3cm의 공간을 확보하여 커프를 감고 빠른 속도로 압력을 올리고 맥박 소실 지점에서 30mHz 더 올리고 위팔 동맥의 청진기의 종 부분을 밀착시키고 박동당 2mHz의 속도로 천천히 감압하고 코르토코프 음에 따라서 수춘기 및 이항기 혈압을 측정하고 처음에는 양팔에서 혈압을 측정한 뒤 다음부터는 혈압 수치가 더 높은 팔에서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혈압 측정 방법을 권고하고 있고 이런 표준화된 혈압 측정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오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혈압 측정도 중요하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및 배기고혈압, 가면고혈압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정혈압 측정을 권고하고 있고 정확한 가정혈압 측정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가정혈압 측정법을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가정혈압 측정 방법으로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고 측정 시간 및 방법으로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 전에 고혈압 약 복용 전 안전 자세에서 최소 1, 2분 안정한 뒤에 혈압을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안전 자세에서 최소 1, 2분 안정 후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측정당 2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적어도 일주일 동안 진단할 때는 측정해서 진단을 하고 그 뒤에 팔로업 기간에는 적어도 외래 방문 직전 5에서 7일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혈압 측정으로는 고혈압, 배기고혈압 및 가면고혈압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 활동혈압 측정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진료실 자동혈압 측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기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 진료실 자동혈압 측정을 고려한다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미리 자동혈압계의 측정 시각을 설정하여 의료진이 없는 별도의 방에서 홀로 5분간 휴식 후 1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측정한 혈압의 평균치를 진료실 자동혈압 AOBP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정 방법에 따른 고혈압 진단 기준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진료실 혈압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삼고 있고 24시간 활동 혈압으로는 24시간 평균 혈압은 130에 80 이상, 주간 평균 혈압은 135에 85 이상, 야간 평균 혈압은 120에 70 이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가정혈압은 135에 85 이상, 진료실 자동혈압은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측정법들이 권고되어 있고 표준화된 방법들이 있는데요. 만약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경우 어떤 오차가 생길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압 측정의 오차는 매우 큽니다. 방금 전 표준 측정법에서 혈압 측정 30분 이내에는 알코올이나 카페인, 니코틴에 노출되거나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알코올 섭취를 혈압 측정 전에 했다면 혈압은 23 정도 낮게 나올 수도 있고 24 정도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했다면 3에서 14 정도 높게 나올 수 있고 담배를 피거나 노출됐다면 2.8에서 25까지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변을 누지 못한 상태, 방광이 팽창된 상태에서도 4에서 33까지 높게 나올 수 있고 날이 추워도 5에서 32까지 높게 나올 수가 있고 충분하게 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4에서 11 정도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 측정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이 정도로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다리를 꼬는 자세에서도 2.5에서 15 정도 높게 나올 수 있고 팔을 지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보다 낮은 팔인 경우에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팔을 들 경우에는 혈압이 좀 낮게 측정이 되고 팔을 아래쪽으로 낮게 할 경우에는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커프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팔이 굵고 상대적으로 커프가 작을 경우에는 혈압이 2에서 11 정도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가늘고 커프가 클 경우에는 혈압이 낮게 측정이 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옷 위에 감은 커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두꺼운 외투만 벗은 상태면 옷 위에 커프를 감고 혈압을 측정할 경우에는 혈압에 오차가 별로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코트 이펙트는 상당히 커서 적게 나올 때도 있고 26 정도 높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 중에 말할 경우에도 4에서 19 정도 혈압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 측정의 오차는 매우 큽니다. 앞서 진료실 혈압과 가정혈압, 24시간 활동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료실 혈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과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대로 잘 측정해야 되겠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과 상관관계가 있고 화이트 코트 이펙트와 즉 배기고혈압과 가면고혈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혈압은 자주 여러 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24시간 활동혈압의 경우에는 진료실 혈압보다 더 강력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과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배기고혈압, 가면고혈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 고혈압, 수면시 혈압을 잘 측정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 진료실 혈압보다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의 증가에 의해서 심혈관 사망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오피스 BP의 증가에 따른 심혈관 질환 사망의 위험의 그래프는 이 정도지만은 활동혈압, 특히 나이트 타임, 야간 혈압의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사망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고 가정혈압은 그 중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시간 혈압, 특히 야간 혈압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오피스 BP는 관련성이 떨어지며 홈 BP는 활동혈압과 오피스 BP 중간 정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혈압 측정은 가명고혈압, 배기고혈압을 진단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본인에게 시행된 연구에서 가정혈압 측정으로 진단된 가명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보시면 진료실에서도 혈압이 높은 일반적인 고혈압만큼 가명고혈압이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